자, 조국 아내는 사실상 물주 아니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다시 좀 우리 사모펀드 얘기 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해보시죠. 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펀드를 운용한 회사는 뭐 이제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링크 P라는 회사인데요. 그냥 편의상 코링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정경심가 아니냐, 사실은 뭐 이런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확보했느냐? 바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다. 그게 바로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링크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청와대를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그 돈도 처분해서 이곳에 넣으려고 하니 그 방법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검찰은 그것 때문에 실소유주가 바로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 조국 장관이 그동안 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국 장관이 그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자, 조 장관 목소리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뭐 제처는 뭐 투자자도 아니고 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증언에 따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설립부터 관여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라는 회사.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검찰의 화살의 겨냥은 지금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겁니다. 코링크 P라는 말씀하셨듯이 운영사죠. 펀드를 운영하는 이 회사를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투자만 했다. 이 회사가 펀드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블루펀드라는 곳에 투자만 했다고 그런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또 더군다나 블라인드 펀드라면.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 집사라고 불리는 증권사 직원의 증언과 그다음에 증권사 직원이 갖고 있었던 PC 하드 드라이브,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고리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의미에서 실수를 한 건 뭐냐면 이 PC 하드 드라이브, 보통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의혹이 있을 때 하드 드라이브를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증권사 직원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갖고 가되 교체해서 갖고 가되 이 사건이 무마되면 바로 갖고 와라. 즉 무슨 얘기냐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원본 그대로 있는 것이 검찰로 갔다는 얘기죠. 검찰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가 이 코링크 P의 투자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한 단서를 포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증권사 직원의 증언과 PC 드라이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증권사 직원이 증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서 문제도 사실 왜 이 투자운용사 이 첫 번째 보고서도 이 정경심 교수가 직접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를 포함해서 사실상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P가 설립하는 2016년도에 설립하면서부터 이 증권사 직원에게 이것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굉장히 걸리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국 교수가 서로 이 정보를 교환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때마침 뭐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꾸 이 사모펀드 의혹을
짚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대로 저 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좀 새롭게 나온 내용은요.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 부인의 동생, 조국 장관한테는 처남이 되겠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공범이다, 검찰이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그 남동생이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로부터 한 10억여 원을 받은 정황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조국 장관의 조카가 이 코링크로부터 빼돌린 돈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 교수의 남매가 어떤 10억대 횡령의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코링크 투자회사로부터 자문료라고 해서 계속 받아왔던 1,400만 원도 이거는 단순 자문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것도 또 지금 이게 또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도 간단치 않아 보이는 사안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이른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라고 하는 이 정모 씨, 예, 아니, 조모 씨, 구속돼 있죠? 예, 조모 씨 구속돼 있습니다. 어.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된 행위가 뭐 자본시적법 위반도 있고 뭐 횡령.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 횡령도 있습니다만 그 횡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랑 그다음 천황과 다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범법자와 이 범행 행위를 같이 했다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장관에게 쏠리는 또 정경심에게 쏠리는 의혹은 아까 우리 평론가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애초에 사모펀드는 알지도 못했다. 코링크란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직접 투자해서 돈만 넣었을 뿐이지 알지 못한다라고 시종일관 주장이 왔었는데 지금 드러난 정황은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라고 하는 것을 2016년 설립 때부터 관여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드러나 있고 돈의 흐름이 들어간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조국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저 정황은 뭐냐면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잖아요. 재산 공개했을 때 밝혀진 바에 따른 4인간 채무관계가 8억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4인간 채무관계가 부인이 나중에 보니까 처남하고 그 초조카, 오촌 조카한테 5억, 3억씩 빌려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조국 장관이 부인하고 대화를 안 한다 소리 치더라도 민정수석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 쏠리고 있는 재산 공개를 할 때 5억, 3억의 채무가 있다면 그거 안 물어보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꿔준 거야?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사모펀드에 10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것도 재산 공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몰랐다, 처음 들었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서 조국 장관을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국 펀드를 운영하는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굉장히 하여튼 실력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실력이 과연 이제 우연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네, 말씀하신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라는 곳을 이 조국 장관의 조카가요, 여기를 거점으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뭐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에게 좀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현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안에 담긴 관련 업체들을 골라서 투자했다 이런 겁니다. 이 코링크가요 한 A 업체를 인수하려고 그때 타전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실제 인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내가 확실히 좋은 사업 3개 정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운운하면서 큰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2차 전지, 공공 와이파이, 가로등 전멸기 같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참, 그냥 하여튼 실력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게 이제 실력만이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것이죠. 자,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지난 2일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 때요. 뭐 이런저런 이런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시 조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광급공사니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광급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을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네, 쪽집게 투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지금 코링크라는 회사는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회사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코링크라는 회사는 그동안 사실 이 2차 전지 사업에 사실 올인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요. 가로등 전멸기 업체가 있어요. 웰스 CNT라는 회사. 코링크가 그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웰스 CNT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지난해 6월 이 코링크라는 회사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진출합니다. 2차 전지 사업, 가로등 전멸기, 공공 와이파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라는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것이고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돈이 조카하고 남동생을 통해서 5억, 3억씩 가잖아요. 그 돈이 코링크 P라고 하는 설립 자금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만든 블루 코어 밸류업 1호라고 하는 사모펀드 1호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정경심 교수하고 아들, 딸 이름으로 10억 5,5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블루 코어 거기에 있는 그 사모펀드를 그 운영했던 회사가 결국은 네네. 정경심 교수 거 아니냐, 차명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법 이제 위반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여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자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시점이 2017년 3월이거든요. 예.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3월에 얘기할 때, 다음에, 그때는 이미 어느 때냐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과제는 언제 발표됐느냐? 예. 2017년 7월에 발표됩니다. 아하. 즉, 출범을 한 다음에 2개월 달 뒤. 뒤에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꿰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터리 사업도 있고 2차 전지 사업도 있고 와이파이 사업도 있고 예.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내가 좋은 사업 내가 다 아이템 갖고 있는데 나 돈 60, 70억 있다. 예. 너 좀 여기다 같이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이 사람이 조국 장관 모르고 어떻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같이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공교롭게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느냐 투자의 규제냐 아니면 무슨 얘기를 듣고 한 거냐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종대 국장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동안 지금은 구속돼 있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 당신 후보자였겠죠. 이 오촌 조카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왔었죠? 이 사모펀드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오촌 조카와는 일체 연락도 안 한다.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락조차 안 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제 오촌 조카하고 전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때 제가 그 오촌 조카 집에 가서 저희 그 조카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가지 못하고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도피 중에 그 인사청문회단과 연락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이 조국 오촌 조카가 코링크 관계자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외 도피 중에 한 전화입니다. 야, 인사청문회단과 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당신은 채택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이 채택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 조국 장관하고는 통화를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준비당하고는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국 장관이랑 통화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 짧게 말씀드리면 예. 조국 장관의 그동안의 그 셀프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말인지가 아주 하나둘씩 벗겨지는 아하. 거예요. 지금 이 5천 조카만 말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제사 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뭡니까?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2016년부터 이 5천 조카 처한테 5억을 갖다 줘요. 아이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5천 조카한테 그 큰 돈을 왜 주고 코링크를 설립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딸 아이도 고대에 논문 안 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운영 보고서를 미리 인편으로 받아서 들여다 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씩 다 양파껍질 벗겨서 거짓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미국의 워터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 낙마했거나 정치인들 사퇴한 경우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제발 거짓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광고 좀 보고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